자, 오늘 두 번째 주제. 오늘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 의원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정당내 전반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던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신인 같은 이미지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뉴페이스다.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이미지가 반듯하고 깨끗하잖아요. 모범생 이미지죠. 모범생 이미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경우에는 안 봤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탄핵 와중에 이제 총리를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는 안 살았지만 60년은 넘게 살았잖아요.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운영할 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렇게 제왕적으로 완전 군주처럼 여왕처럼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운영을 하나, 국정 운영을 하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원내대표가 조금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쫓아냈잖아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 얘기하는 거죠. 저러면은 이건 뭔가 이게 끝이 안 좋을 텐데 그랬더니 결국 그런 결말을 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처음에 이제 순진하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기대해서 그 사람을 추대했다가도 그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아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요. 국민은 현명하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사실 뭐 굉장히 이름은 화려하고 자리가 화려하고 외무부 장관도 하고 사실 자기 혼자 쓴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 누가 시켜준 거거든요. 장관이라는 것도 이제 대통령이 시켜주는 거고 유엔 사무총장도 국민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이 만든 자리 뽑는 원래는 뭐 또 다른 분이 할 뻔했다가 그것도 이제 원래 언론인 출신 오너 회장이 하려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제 갑자기 대체되면서 이제 이분이 사무총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사무총장을 할 차례가 온 거죠. 그가 운이 좋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도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걸 산 넘고 물 건너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들을 시켜줘요 보통. 근데 그렇게 순탄하게 꽃길만 걸은 사람은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더니 반기문 사무총장도 역시 그렇게 그냥 견디지 못했죠. 한순간에 그냥 그 폭삭 내려앉았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뭘 했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지? 본인은 굉장히 느렸죠. 꽃길을 걸었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왔을 때도 쓴소리 한 번 한 기억도 없고 말이죠. 본인만 느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도자로 결국 만들어줄까? 개인적으로 혹시 황교안 총리를 만나셨거나 뭐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혹시 있으세요?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학교 선후배 사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제 하나 후배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이 반장만 하고 학도단장도 하고 그때는 이제 학도단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고등학생이면서도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지휘하고 뭐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전군 지휘관들 모아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자리가 대통령이 앉고 총리가 앉고 제가 앉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황교안 총리가 저를 유령대하시듯이 하더라고요. 없는 듯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제가 정책적으로 많이 부딪혔죠. 기회만 있으면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유승민 사건 때도 제가 이건 저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직언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왜 총리가 국방위원장을 유령 취급하듯이 하죠? 근데 내가 나중에 말을 걸었어요. 근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평소에 무슨 감정이 있었던 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몸조심하는구나. 대통령을 굉장히 의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대통령이 갑갑했는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른쪽 옆에 있는 이제 참모총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모총장이 저를 툭 치면서 저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대통령이 저한테 이제 뭐 말을 거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그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꼈는지 아유 어려운 시기에 국방위원장 맡아서 힘드시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못 알아보니까 한 번 더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글쎄요, 제가 국방위원장이 돼서 그런지 덕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네. 아니 본인은 그냥 저를 유령처럼 그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구만. 그래서 굉장히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죠. 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 같습니다. 나오는 데이터로만 봤을 때.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현재 지금 보면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도 뭐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추세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 높냐면 일단 당원들이 TK에 이제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책임 당원들이. 영남권이 한 5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친박 분위기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지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여론조사상 높이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밴드웨건 효과 따라서 이렇게 대세론이다, 뭐 여기가 대세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거기에 또 계속 붙죠. 그러다 보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당위론적으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제일 다음 총선에서 좋은가? 저는 당연히 황교안 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홍준표 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오세훈 전 프레임 싸움에서 그렇죠. 여권이 절대로 유리하다. 황교안 총리가 되면 거의 도로 침박, 도로 박근혜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지지율은 되게 보수층에서 높게 나오지만 확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강경 보수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에서는 별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총리가 정부 여당에서는 제일 프레임상 좋은 상대고, 또 알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도 비호감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좋고, 오세훈이 그냥 무난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오세훈이 제일 거꾸로겠죠. 근데 지금 당 대표는 거꾸로 돼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불운하구나. 정부 여당이 아직도 운이 좋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했을 경우에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잘못 출마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정리시키는 그런 정치적으로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몸을 거는 건데 못 참아요, 그분도. 지긋하게 좀 때를 기다리고 또 본인은 일단 본인이 더 성숙해야죠. 본인이 변화하고. 우리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비호감이었던 사람인데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책을 꾸준히 쓰면서 이미지를 변화시키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당대에서 떨어지면은 재기하기 힘들죠. 근데 솔직히 뭐 그분이 뭐 영혼을 가를 정도로 지금 정치권에서 비중이 있는가 그것도 회의적이죠.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전체적으로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구만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강한 야당이 돼서 총선에도 호각지세를 이루고, 그러면 이제 여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지가 않죠. 여당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국가의 운영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앞이 깝깝하죠. 깝깝할 것이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이제 거의 이제 없어져 가는 거고요. 다시 재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네. 유승민 전 대표도 뭐 안철수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일단 자기가 총선에서 살아남는 게 급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바른 미래당에서 있어가지고 총선에서도 지금 살아남기 힘들죠.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다면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니 황교안이 그런 일을 또 해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떤 통합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예측은 쉽게 하더라고요. 황교안이 대표되면 분명히 좌클릭할 것이다. 자기가 굉장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 이제 유승민 같은 사람한테 같이 도와달라. 내가 당신 뜻을 받아주겠소. 어쨌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참 깝깝하죠. 그렇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네요. 근데 유승민이 왜 답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더 답답한 사람 많은데. 이제 워낙 뭐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강한 인상을 정 의원님은 저 정치권으로 다시 뭐 돌아간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정치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계산이 안 나와요. 공간이 없다. 저는 지금 이제 정당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저런 모습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제가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열심히 이제 서비스하고 손님 맞이하고 방송하고 식당 일하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그럼요. 일이니까요. 예.